종우 씨는 얼마 받아요? 25만 원 주는 거 아니겠어요? 25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이네. 일반 국민. 아, 일반 국민. 네. 나는 뭐지? 여기는 이제 상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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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는 뭐 돈 많으면 사기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돈 없어도 사기 좋은 나라인데 뭐 이렇게 돈 많으면 사기 좋고 뭐 사실 이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딴 나라 가면은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크고 하층민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더 사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진짜 힘드신 분들 몇 분 제외하고는 다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계속 이제 안 좋은 소리만 돈 많은 사람들만 사기 좋다 이런 소리 계속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국민 갈라치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5만 원 상류층이 상류층이고 일반 국민은 일반 국민이고 또 더 받는 사람들은 뭐 그럼 하층민인 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이것도 사실 뭐 부정으로 이렇게 그 세금 탈루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을 테고, 그죠? 요번에 그 김민석 후보도 그 돈 받은 거 다 썼으니까 뭐 상관없다 이런 취지에 발언한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럼 소비 쿠폰 받으면 이거 받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물가가 또 자극이 되고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거는 불보듯 뻔한 건데 꼭 이거를 해야 되냐? 계속 반대를 했지만 하겠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거 그냥 뭐 받지 말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부? 예. 저는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냥 받아서 딴 데 내가 어려운 사람 내가 따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왜 안 받냐? 나는 그만큼 더 세금을 많이 냈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받고 뭐 주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예. 그리고 그거 뭐 안 받는다고 해서 누구 좋으라고 안 받냐는 거지 한마디로. 예. 그냥 봐서 내 거 쓰겠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예. 그냥 뭐 해서 그냥 받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쓰셔라.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이제 소비자 물가는 좀 많이 올라갈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네. 여기 보면 다 지역사랑 상품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종우 씨는 뭐 할 거예요 만약 받으면? 고기 사 먹어야죠. 단백질 보충. 아니에요? 아니 뭐 네. 평상시에 고기 잘 먹잖아요. 근데 닭고기만 먹으니까. 근데 요것도 이제 빨리 이제 뭐 해서 뭐 지금 지급하냐 마냐 이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받아야죠 뭐. 받고 뭐. 근데 참 걱정이에요. 참 이거 다 아랫세대 다 이제 다 빚인데 이거를 다 사람들이 또 좋다고 또 받는다고 하니까. 상류층. 네네. 최진곤. 15만 원. 2차 추가 지급 없음. 네네. 일반 국민. 네네. 호랭이. 25만 원. 네네.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두 번 네, 감사해라 두 번. 이재명한테. 네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네. 그쵸? 그다음에 밑에 3등급 네. 차상위 계층. 네네. 30만 원, 10만 원. 40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하층민. 저기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 2만 원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2만 원. 인구 소멸 지역은. 그래서 52만 원까지 최대. 기사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인구가 소멸이 안 하나요? 그러니까 2만 원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 2만 원 받으려고 이사 가는 거지. 이사 가는 거 2만 원 때문에? 2만 원. 네. 멋진데? 교통비가 더 나와. 교통비가. 멋진데 아주?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시행이 될 거다. 그러면 자산 가치 이제 상승. 난민을 가족같이. 맞아. 가족은 난민같이.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난민은 왜 준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 이거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난민도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성이 없나? 난민도 사람이잖아. 대한민국 국민. 그렇지. 해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네. 굳이 난민까지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세금으로 챙겨줘야 될 건 아니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건 또 뭐 헌법에 위배된다고 뭐 결정이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난민까지도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난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 돈 뿌리는 게. 그렇죠. 그냥 일부러 돈을 뿌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자기 돈 아니라고 막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할 거냐. 아까 그 외교부 장관 도로부지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들이 국민 세금은 그냥 누구 쌈짓돈이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우리 아랫세대가 내는 세금인데 이게 과연 맞냐. 이건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될 문제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 기사 갖고 왔어요. 난민도 여러분 나눠준다고 합니다. 난민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와, 따뜻한 대통령 각하. 아이, 진짜.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우리가 이제 또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환율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환율. 네. 기본적인 개념만 좀 잡아드리면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에 2,000원이 됐으니까 그거를 환율 상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1달러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똑같이 그 100달러짜리 석유를 들어오게 되면은 네. 그 1,000원 했던 게 그 1,000원의 가치 했던 게 2배니까 그 2배 가치로 사야 되니까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입 물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르는 거예요. 네. 그죠? 수입 물가가 오르는 게 기본 개념인데 한 번 더 이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수입 물가가 오르면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금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올릴 수밖에 올려야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자산 가치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라지니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고 반대로 환율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이제 또 장점은 뭐냐면 예전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니까 그만큼 이제 그 가격 경쟁력 우리나라 가격이 싸지니까 수출이 더 잘 되는 거예요. TV가 옛날에 반값으로 떨어진 거예요. 환율 쉽게 말하면 1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이 5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미국 그 달러 자산을 갖고 있을 때 봤으면 그러니까 더 많이 사게 되니까 수출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을 때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수출이 강하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이 유지가 되면서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2,000원 하던 게 1,000원으로 떨어지면은 환율이 하락한다고 하는 거고 환율이 하락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렇죠. 돈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수입 물가는 이제 좀 잡히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수출은 좀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부동산만 투자해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율하고 금리, 그다음에 뭐 유가, 그지 않습니까? 유가, 그다음에 이런 국제 정세, 그다음에 부동산 세금,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사람들 심리,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의 그 입지별로 가격, 그다음에 뭐 공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규제. 그러니까 규제, 공법, 정책 이런 거를 다 총망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통찰력 있게 딱 상담이 나오는 거거든요. 상담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걸 다 인지하고 생각을 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답변은 명확하지만 그게 굉장히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뭐야, 결국엔 자기 자랑이네요? 그렇죠. 이게 잘못 흘러갔는데, 어쨌든 환율이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래서 환율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환율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개념을 잡았거든요. 환율, 예전에 제가 읽었던 게 뭐, 지금 당장 환율 공부해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책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보면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명확하니까 그런 거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환율 상승에 대해서 좀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달러 네. 환율 관련된 책을 홍순욱 박사님 책을 봤거든요. 예. 되게 쉽게 잘 써놨더라고요. 예.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쓱 읽힙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 책으로 환율을 맞아요. 봤었는데 맞아요. 후레이도 보면은 이제 거의 준 전문가지 뭐 이제 전문가죠 뭐 종우 씨도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많이 늘었지 뭐. 잘해야지 투자를. 투자를 인풋만 오지게 들어가면 뭐하노. 실전이에요 실전. 아웃풋을 잘해야지. 이제 하면 되죠 뭐. 네. 이제 그 2차 전지 좀 올랐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좀 많이 올랐어요. 저점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한 올랐어요? 20%. 그래요? 네. 이재명 이재명 덕분에 오른 건가요? 아니, 근데 이제 2차 전지 빼고 약간 그쪽으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잘 한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손절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손절을. 손절을 보니까. 너는 손절할 것이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저도 항상 느끼는 건 이게 투자가 또 이게 이제 그 손실 회피 본능이 있어서 이거를 손실로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까도 그 얘기 했잖아요. 내 집값을 좀 싸게 팔고 더 나은 거를 하면은 그게 오히려 다 유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저도 예전에 한 10년 들고 있었던 주식도 있었어요. 10년을. 근데 안 오르더라고. 안 오르는 건 죽어라 안 올라. 근데 차라리 그 기회비용과 그 돈을 빼서 다른 거를 갈아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갈아탈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확정 짓고 다르게 갈아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저도 한 7, 8년, 거의 8년 갖고 있었던 주식이 있었는데 진짜 안 오르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꼭 능사는 아니더라. 장기 투자가 꼭 답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점이 정말 중요한 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관점이 정말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는지, 특히 강남 집값이 더 많이 오르고 서울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지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은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게 다 예상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동부 장관이 이번에 그 민주노총 출신의 현직 기관사가 되신 거예요.
현직 기관사가. 그러니까 뭐 직업의 기초는 없지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민주노총 위원장. 근데 민주노총은 아시다시피 뭐 북한과의 그런 간첩 사건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직 기관사 하시는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는 게 과연 이게 맞나? 이전에는 김문수였는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민주노총 위원장 네. 출신이 됩니다. 그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직 어부가 하면 어떨까? 국토부 장관은 현직 공인중개사가 하시면 어떨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는 네네. 있지만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짜 역시 네. 뭐 역시 예상을 벗어나질 네. 않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사법까지 잡고 입법까지 다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누차 제가 경고를 많이 했고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하나씩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나왔겠지만 뭐 나토도 지금 안 가고. 안 가는 걸로 안 간 거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그래도 좀 가서 지금 아직 관세 현상도 있고 하니까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떤 깊은 생각이 있는지는 뭐 제가 뭐 감히 뭐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 수도 있지만 뭐,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좀 뭔가 좀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 뭔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미애 의원이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는 것은 정당성 없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추미애 의원이 우리가 그 토지 공개론을 얘기했잖아요. 네. 예전에. 근데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을걸요. 근데 지금 이란을 편드는 나라가 어디죠 지금? 북한.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있어요.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 롤 모델이라니까. 베네수엘라 롤 모델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편은 안 들고 이란을 편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해서 지금 이란 편들고 있잖아요. 지금 추미애 의원이. 어질어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란이 핵 개발을 해도 된다라는. 그렇죠. 뜻인 그러니까. 거네요? 그리고 이란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게 독재 정권이잖아요. 독재 정권. 굉장히 오랫동안 독재 정권했고, 그게 그 국민들에서도 굉장히 반감이 많아요. 예전에 그 신정 정치로 그렇게 맞아요. 바뀌면서 맞아요. 망가지기 맞아요. 시작했죠. 맞아요. 네. 원래 이란이 우리나라도 되게 그 교육을 많이 했던 게 그 테헤란로가 아시잖아요. 그 강남. 이란이랑 강남 테헤란로가 그다음에 강남대로가 아마 이란에 있을 거예요. 그 서로 바꾸는 걸로 해서. 근데 그렇게 이게 교육도 활발하고 미니스커트 처음 막 입고 막 이랬던 나라인데, 이게 정치가 잘못되니까, 그죠? 예전에 뭐 1년 전에 히잡 안 쓴다고 사람 죽고 막 폭동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강제로 막 무력으로 진압했던 그런 독재 국가인데, 그거를 지금 독재 국가의 핵을 만드는 걸 그러면 방관하고 있어야 되냐. 추미애 의원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이란을 편드는 거냐, 지금. 다 모든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데, 그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냐, 우리나라가. 이런 원래 얘기예요. 이 여자는 원래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야. 꽤 있을 겁니다. 신선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이런 원래 이렇게 사람이라. 되나? 근데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봐 또. 모르시는 분도 원래 계실까봐. 이런 사람이라. 근데 이런 게 과연 정상이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정상.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좌파 선동이 이렇게 잘 먹히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한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보면은 그런, 제가 볼 땐 일종의 질투도 있는 것 같고, 질투.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니까 잘난 사람 못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난 사람 못 보고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잘났어, 나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내가 잘 안 되면은 나는 잘했는데 현실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을 자꾸 부정하고 자꾸 안 좋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용해서 또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자꾸 안 좋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뭐 헬조선 얘기하고 남녀 갈라치기 하고 하면서 그런 갈라치기를 통해서 본인은 계속 이득을 취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은 미국 유학. 김민석. 김민석도 미국 유학 됐잖아요. 그래서 돈 어마어마하게 지금 유학비 자금하고.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임종석. 그러니까 많은 반미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미를 하는 이유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국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내겠죠. 보내겠죠. 근데 본인의 돈벌이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는 어쨌든 그렇게 안 하면은 생산성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좀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안 흔들리지? 그러니까 이제 뻔뻔한 거죠. 본인 자체도. 본인이 본인을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하지만 내 자식은 미국을 보낸다. 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를 바꿔야 된다. 사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주입하는 거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이중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돈은 막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다 뭐 도로부지 사고 막 이런 사람들도 천지고, 말은 뭐 국민들 위해서 하지만 반미 외치면서도 사실은 자식들은 다 미국에 보내고, 저는 오히려 진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천념하고, 오히려 그 다음에 그 딸도 사회복지사예요. 돈벌이랑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맞는 거 아니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말로 하잖아요. 저는 돈 좋아한다고, 우리는. 돈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막 뒷구멍에서 막 그렇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정보 활용해서 부자 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다 우리가 다 공부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말과 앞뒤가 다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6월 3일 이후가 약간 도덕의 붕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윤리적인 흠결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쵸? 중요하지 않은 그렇죠.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렇죠. 음주운전이고 뭐고 그렇죠. 이제 뭐가 중요해? 그렇죠. 맞아요. 국민이 뽑아주고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냥 돈이나 벌자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 필요 없고 돈이나 많이 벌자.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가급적 좌파는 보지 마셔라. 왜냐면 도움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우파만 보셔라. 우파만 보시고. 좌파들은 몰래 봐요. 본다? 희한하게. 그러면서 댓글 달고 잠깐 이제 소강 상태인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시려는 분들은 또 이런 소강 상태를 잘 활용하셔서 또 내 집 마련 하시는 것도 또 전략이 될 수 있는 거고, 각자 그 처한 위치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합리적인 또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 상승이 막 일어나는 부풀어 오르는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요 흐름을 잘 타서 돈 많이 버시자. 그 말씀하고 싶어요. 저도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돈 많이 버시자. 그러려면 또 우리 방송도 잘 지켜보시고, 근데 다만 어느 순간 또 빵 터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예의주시하자. 항상 부풀어 오를 때는 이제 부풀어 오르고, 지금 뭐 주식 뭐 인버스 투자 거신 분들 계신데 그거 아직 아니야, 여러분. 아직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좀 더 부풀어 올라야 된다. 부풀어 오르고 터지기 직전에 또 기민하게 탈출해야 나와야 된다. 어떤 돈 많이 버시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